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는 순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자신의 일이 구체화되어 있는 쪽을 먼저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9가지 블록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 제가 제시하는 순서대로 작업을 하면 작업이 조금 쉽기도 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덜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성 순서는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영역인 오른쪽을 먼저 작성을 하고 수익 구조,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만드는 영역, 마지막으로 비용 구조를 작성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가치를 제공받을 고객을 정의합니다. 이때 자신이 제공할 가치와 고객을 같이 정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제공받을 고객은 그 대상이 명확하면 할수록 비즈니스 계획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고객은 산업별, 직업별, 지역별, 세대별, 성별 등으로 세분화해서 하나의 특성을 가지는 집단으로 세그먼트를 나누게 됩니다. 고객이 얻게 될 가치는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정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채널을 정의합니다. 채널이란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채널은 방문, 직접 배송, 택배 서비스, 유통사, 온라인 채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객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정의하게 됩니다. 고객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책으로 수립이 됩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인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인지, 일회성 고객으로 관리할 것인지, 장기 회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할 것인지, 고객이 직접 참여하게 해서 로열티를 만들어낼 것인지, 오프라인 고객을 온라인을 통해 관리할 것인지 등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규 가입 고객을 유치하는 데 비중이 높다면 전단지 살포, 가입 할인 혜택 등이 진행되게 됩니다. 기존 고객 유지가 중요하다면 회원제 서비스, 포인트 적립 등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해서 얻게 되는 수익 구조를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 구조는 물품 판매, 임대료, 이용료, 가입비, 라이센싱, 중개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자신의 가치를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자원과 주요 활동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활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핵심 자원을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핵심 자원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지적 자산, 재무 지원 등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활동도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활동으로는 생산, 마케팅, 판매, 지원 활동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할 파트너에 대해 정의를 합니다. 파트너는 자신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서비스나 물품을 공급해주는 자와 투자나 자금을 지원하는 대상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구조를 정의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 구조는 물품 구매,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마케팅 비용, 영업 비용 등이 있습니다.